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추상 표현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 상상화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미술에서 추상화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정물이나 풍경을 그리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어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술은 일반적으로 눈으로 어떤 대상을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눈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시각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주변의 소리나 소음들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리듬을 만들고 그것에 음악을 입힌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나, 루, 합. 여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소리들은 그 자체는 소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정한 규칙과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음악과 만나고 그것이 다시 영상으로 편집되어 우리 눈에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소리를 눈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이 바로 우리 미술에도 있습니다. 바로 추상 표현이죠. 자, 그럼 우리 교과서 30쪽에 나와 있는 생각 홈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기분이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네요. 그 질문 아래에 한 친구가 책상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네, 이 친구는 왜 이렇게 한숨을 쉬며 울고 있을까요? 그 옆에 시험지라는 제목의 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도 내 마음엔 비가 내리네. 선홍빛 장대비는 도화지를 적시고 오지 마라 내 외침은 바람에 흩어지고 비선이 도화지엔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데 뜨거운 내 눈물에 붉게 물든 추상화. 어떤가요? 기대한 만큼의 시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시네요. 자, 그럼 이런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어요. 자, 이 그림에는 시험지도 없고 사람도 안 보여요. 오직 점이나 선, 그리고 여러 가지 색만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많은 점들, 또 이런 데도 간간히 점들이 보이죠. 네, 그리고 몇 가지 서로 다른 색깔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다음 화면을 한번 볼게요. 위쪽에 있는 단어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소리, 감정, 맛, 냄새, 촉감, 행복. 이것들은 모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미술은 눈으로 감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그리지? 그래서 미술가들 중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즉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순수한 조형 요소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 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바로 이렇게 탄생한 미술이 추상미술이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추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술에서의 추상은 구상이라는 말하고 상반된 의미를 지니는 용어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2점을 가지고 왔어요.
이 두 점을 비교해 보면서 추상과 구상의 의미를 잘 구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왼쪽의 작품은 무엇을 그린 그림인가요? 네, 제 작품의 소재는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들과 화병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은 무엇을 그렸나요? 글쎄, 뭔가 어떤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면 친구들하고 막 수다를 떨 때, 여러 소리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분위기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네, 오른쪽 그림은 왼쪽 꽃 그림에 비해서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어떤 상황이나 감정, 느낌, 분위기, 이런 대상을 표현한 그림을 우리는 추상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반면에 화병을 그린 그림처럼 그 대상과 소재가 분명한 그림을 우리가 구상적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이제 좀 구별이 되나요? 추상과 구상의 차이를.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추상의 세계에 빠져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봐야겠죠? 자, 학습 목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 추상 표현의 특징과 추상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추상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느낌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추상 표현 작품 몇 장을 감상하고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함께 감상해 볼 건데요. 네, 이 그림은 놀이동산에서의 즐거웠던 하루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다시 말하면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주제로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이 3개의 작품을 더 보여드릴 건데요. 각각 감정, 맛, 냄새를 추상 표현으로 나타낸 그림들이에요. 자, 첫 번째. 네,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요? 한번 감상해 보세요. 네, 다음. 두 번째 작품이에요. 어떤 맛이 느껴지나요? 네, 마지막으로 어떤 냄새를 표현한 걸까요? 네, 모두 다 잘 감상하셨지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즉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순수한 조형 요소로 표현하는 미술, 그런 미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아, 네, 맞아요. 바로 추상미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상미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죠. 추상미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거. 여기 2개의 작품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좀 더 뜨거운 느낌이 드는 것이 있고요. 조금 더 좀 차가운 느낌이 드는 것이 있어요. 한번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왼쪽 작품이 뭔가 좀 더 격정적이고 흥분한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추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작품은 왼쪽의 작품에 비해서 뭔가 좀 정적이고 정돈된 느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작품을 차가운 추상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추상 미술은 다른 말로 서정적 추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특징으로 좀 더 형태나 색감이 좀 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감정이나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작품을 우리가 차가운 추상 계열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가운 추상은 기하학적 추상이라는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을 단순화하거나 변형시켜서 기하학적인 어떤 요소들, 다시 말하면 선 또는 어떤 도형의 형태들, 이런 단순한 도형의 형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화가로는 뜨거운 추상 작품의 선두주자, 네, 바로 여기 칸딘스키가 있고요. 네, 이 배경에 보이는 작품이 칸딘스키의 작품입니다.
네, 오른쪽은 바로 차가운 추상의 대표 주자인 몬드리안의 작품인데요. 몬드리안처럼 이런 차가운 추상, 여기 보니까 영어로 cold abstraction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런 작품 계열의 화가로 말레비치라고 하는 화가가 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 미술하면 일반적으로 꽃이나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대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구상 표현을 떠올린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감정, 느낌, 맛, 냄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미술에서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추상 표현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추상 표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뜨거운 추상이고 다른 하나는 차가운 추상이다. 자, 그리고 그 대표적인 화가로 뜨거운 추상 표현에는 칸딘스키, 그리고 차가운 추상 표현에는 몬드리안과 말레비치가 있다. 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다시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추상 미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추상화 과정에 대해 학습하기로 합시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